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7시 30분 기준으로 민주당은 219석, 공화당 193석, 확정이 아직 안 된 23석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인 218석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을 확정하면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거의 예상대로 간 것이죠. 민주당 바람, 그러니까 이른바 블루 웨이브는 없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전방위로 견제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성공이라고 자축했지만 이건 사실 속 쓰린 자화자찬일 뿐 법안과 예산안을 틀어진 하원을 이루면서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 나와 있죠. 미국 언론은 이번 선거를 관통한 핵심어로 어바웃 트럼프, 즉 트럼프에 대한 선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혹은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로 들리죠. 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후보나 정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겁니다. 3명 중 2명가량이 찬성이든 반대든 대통령을 보고 표를 던졌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됐지만 역대 중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도 예상됩니다. AP통신의 출구조사 결과 여성 유권자의 60%가 민주당에 투표한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혐오 발언이나 분열의 정치에 대한 역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 분노한 여성 유권자가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남성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속 쓰린 그런 얘기라고 했지만 허풍으로 들리기도 하고 아무튼 2016년 대선 기적의 1등 공신인 러스트벨트에서 지지가 흔들린 것 이게 가장 파장이 클 것 같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중서부의 공업 지역에서 상원 의석 3석을 차지했고 주지사 자리도 빼앗아 왔습니다. 끝까지 경합을 벌인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는 공화당이 주지사 자리를 지켜서 완패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표밭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이번 현상이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의 기세와 탄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이죠. 다만 힘으로 의회를 누르는 국정운영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협치 대상으로 삼아 기존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이민 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강행해서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을 감수하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정책 추진을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 이러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거죠. 자신과 잘 안 맞는 일부 강요 그리고 백악관 인사를 교체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개각도 전망됩니다. 예. 자, 북미 관련해서는 당장 오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한반도 핵심 정책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낙관론도 있고 약간 좀 비관론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에 대해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다수 시각은 민주당도 그동안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기조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큰 가닥은 그렇지만 그 속도와 내용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상당했습니다. 미국 의회제도 특성상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식합니다. 북미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고 트럼프의 주요 외교 정책을 실수로 규정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대북 기조는 변하지 않겠지만 의회의 견제, 협상을 담당하는 관료 조직의 원칙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 워싱턴의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공화당 쪽은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남부 등에서 선전하면서 상원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하원 선거에서는 이렇게 크게 패했죠. 선거 기간에 불거진 이른바 72시간의 공포 등 극단주의 증오 사건이 반 트럼프 진영을 결집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I feel that he is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America and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divide us and undermine our democracy. He's not fair. He lies.
and he's racist.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 결집은 생각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높은 47%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중남미 캐러밴은 유세장에서 단골 이슈였습니다. 캐러밴이 미국을 침공하고 있다며 백인 지지층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보름 만에 다시 40%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사건과 흑인과 유대인에 대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트럼프 열혈 지지 백인으로 확인된 이른바 72시간의 공포가 벌어진 이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사건을 부추긴 증오와 망상이 캐러밴을 둘러싼 거짓 정보들과 명백히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가 갈등과 분노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선거 막판 트럼프는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카드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위헌 소지에 휘말렸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는 8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서로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다만 어느 쪽에서 연기를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핵시설 검증 사찰과 제재 완화 등 주요 의제에서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뉴욕에서 잡혔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과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심야 시간에 전격 발표한 겁니다. 회담이 미뤄진 이유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의제 조율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북한이 미국의 기대에 협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사찰 등이 회담의 의제라고 예고했습니다. 북미 간 사찰과 검증, 그리고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양 정상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가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혀 북미 대화의 동력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만남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